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위주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활용이 많이 출제가 되냐라고 한다면 뭐 많이 출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1차 분식 활용이 뭐 사실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거랑 좀 겹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 단독으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어볼 게 많아요. 사실 뭐 고등학교 때 워낙. 그래서 뭐 이때부터 활용이 많이 나오냐?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되겠고요. 대표예제 5번을 보면 뭐 그 추억을 좀 되새겨 보면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A, B에 각각 뭐가 있는 거죠? 100g이 각각 들어있었을 때 열량과 단백질의 양은 표와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 때 이렇게 100g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바꿔주냐면 g당, 단위당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몇 그램 되겠죠? 1g이 되겠죠. 그러니까 1g당 열량이 있는 표로 대부분 바꿔줘요. 왜냐면 계산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g으로 하면 뭐 475g이 얼만큼 들어있냐 구하라고 하면 조금 귀찮아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을 보면 100g으로 나와 있는 표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단위 그램, 뭐 1g, 아니면 어떤 거는 뭐 1kg, 뭐 이렇게 우리가 단위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에 따라서 표를 만들어줘서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게 이제 되게 편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 해설지에서도 똑같이 100g인 표로 되어 있지만 몇 g인 표로 바꿔버렸다? 1g당 얼만큼 들어있는지로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죠. 뭐 당연히 100g을 1g으로 바꾸려면 100으로 다 나눠주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B가 1g당 들어있을 때 A, B가 1g당 들어있을 때 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A, B가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열량과 단백질이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기본 단위, 혹시 무게의 기본 단위가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g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단위에 대해서 좀 알면 되는데 이거 그러면 100분의 150이니까 2분의 3인가요? 2분의 3이고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소수 쓰는 경우는 없어요. 계산 불편하니까 무조건 분수만 씁니다. 10분, 100분의 280이니까 약분하면은 5분의 14. 그 다음에 100분의 15니까 20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놓고서 이제 1g당 얼마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로 문제를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식품 A와 B를 합하여 300g을 섭취하려고 한다. 그때 이제 섭취량을 보면 섭취량을 우리가 가져오면은 뭐 A를 기준으로 볼게요. 왜냐면 섭취하는 식품 A 양의 값을 보니까 섭취량을 A를 기준으로 보면 A를 X로 놓는 거죠. 그러면 더해서 300g이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300-Xg만큼을 섭취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열량은 515kcal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열량은 얼마가 나오냐? 1g당 이거니까 xg이면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열량 쪽의 단위로 열량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총 2분의 3 곱하기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5분의 14랑 300-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15kcal니까 51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좀 알려주자면은 뭐 잠깐 번외편으로 우리가 기본 단위가 뭐냐면 거리의 기본 단위는 뭐죠? 미터. 거리의 기본 단위는 미터예요. 그 다음에 그 용량, 우리 액체의 기본 단위는 뭐죠? 리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무게의 기본 단위는 g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좀 편한 게 K가 붙었다라고 한다면 K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뭐냐? 여기 사실 K가 없죠? K리터를 본 적이 없겠지만 K는 1000을 의미해요. 뭐를 의미한다? 1000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km라고 하면 1000m가 되는 게 K가 1000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또 K 말고 거꾸로 쓰여지는 단위들이 몇 개 있어요. 또 뭐가 있냐? 미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미리. 그러니까 밀리그램, 뭐 밀리리터, 밀리미터, 밀리리터. 우리 밀리리터 많이 쓰죠? 그럼 앞에 이제 M자가 붙는 게 이제 밀이라고 부르는데 이 밀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10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자, 밀이라는 거는 1000분의 1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000ml가 1m인 거예요. 1000ml가. 왜냐면 밀이가 1000분의 1을 의미해요. 그럼 1000ml는 1리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밀리의 기본이 1000분의 1을 의미하는 거다. 뭐 1000mg이면 1g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단위예요. 단위에서. 미리가 저런 의미를 갖는 거야. 또 뭐 가끔 센티미터도 많이 쓰지 않냐? 거리에서? 그럼 이 C가 의미하는 건 뭐냐? 100분의 1을 의미해요. C는 뭘 의미한다? 100분의 1. 그러니까 100cm가 1m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이제 단위 기본 단위에서 이제 앞에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이제 뭐 10의 거듭 제곱을 약간 의미하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두면 좀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번외편으로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55g 이상이 있으니까 단백질을 또 구하는 거죠. 단백질을 곱해요. 5분의 1 x가 되겠고요. 곱하면 20분의 3에다가 300-x를 곱했을 때 이게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면 55g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부등식을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계산 자체는 뭐 이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그죠? 이제 충분히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좀 이쁘게 나오나 봐요. 이제 뭐를 곱해줘야지 잘 곱했다고 소문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이쁘게 나오나 봐요. 뭐 10을 곱해가지고 뭐 계산한 것 같아요 보니까. 10을 곱하면 뭐가 되죠? 최소 공배수 10을 곱해서 뭐 15x. 10을 곱하면 28 곱하기 3이 돼가지고 8400. 그다가 뭐 10을 곱하면 28 곱하기 x에서 마이너스 28x. 10을 곱하면 5150이 돼가지고 요때 이제 계산을 때려보면은 마이너스 13x가 되겠고요.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3250. 마이너스 13으로 나눠주면 x가 250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식에서 나옵니다. 1차 부등식 해가.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 곱해야 되냐? 100? 100을 곱해서 뭐 20x. 100 곱하면 5니까 5, 3, 15랑 곱하니까 15는 4,500? 4,500. 100을 곱하면 15x. 5,500. 그래서 5x는 1000보다 크나왔다가 나와서 x는 200보다 크나왔다가 나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200부터 x는 250 이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A의 섭취량은 200g 이상 250g 이하가 된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동시에 만족. 뭐 수치도 안 그렸어요. 뭐 크다 작다니까 뭐 사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대부분의 표를 볼 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00g당 나와 있는 거를 몇 g당으로 바꿔주는 게 편하다? 1g당 바꿔주는 게 아마 이게 이제 이 문제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미지 세워가지고 뭐 A 쪽에 물어봤으니까 A를 X로 놓는 게 낫겠죠. B 쪽으로 물어봤다면 B에다가 X를 놓는 게 좀 더 편했겠죠. 하지만 A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A에다가 X를 놓고 그다음 B는 300-X 놓은 다음에 곱해가지고 열량과 단백질에 관련된 부등식을 세워서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 부등식을 풀게 되는 활용 문제가 되겠죠. 식을 네가 세워라. 자, 뭐 요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5-4번 311페이지에 있는 5-4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맨날 질문해요.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보면 이제 심화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기어 들어와 있어요. 항상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잘 못 풀어요. 그래서 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못 풀었다고 해서. 항상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문제를 식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 결론은 여기서 이제 잘 못 풀었던 문제들은 자기가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푸는 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의자의 개수를 모릅니다. 긴 의자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줄게요. x개. 몰라요. 긴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명씩 앉으면, 긴 의자에 4명씩 앉으면 7명이 남으니까 여기서 학생 수가 나와요. 자, 첫 번째 구절에서 학생 수가 나와요. 4명씩 앉으면 학생이 7명 남는다. 그럼 학생 수가 뭐가 되겠니, 성윤아? 4x+7. 그래요. 이게 4x 플러스 7명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다고 봐. 여기까지 어려워하는 친구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럼 그 다음에 문제예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6개가 남는다. 여기가 문제예요. 자, 거기다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5명씩 앉으면 의자가 6개 남는다.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00%입니다. 5명씩 앉으면 의자가 6개가 남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6개의 의자는 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죠? 이게 한국말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가 대충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렸을 때 일단 의자 개수가 x개라고 뒀잖아요. 그러니까 의자가 x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이게 전체가 x개예요. 의자 개수라고 할게요. 왜 8개라고 합니까? 자, x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의자 개수야. 근데 여기서 6개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여기는 일단 비었어요. 여기 이제 다 빈 의자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를게요. 여기 이제 마지막 의자가 있고요. 그럼 x에서 6개를 뺀 게 이게 x 빼기 6이겠죠. 하나 더 뺄게요. 그럼 여기까지는 몇 개가 되냐? x 빼기 7개가 돼요. 자, 일단은 5명씩 앉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x 빼기 7개까지는 꽉 차 있는 거야. 꽉 차 있는 거야.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거야.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이 마지막 의자 있잖아. 6개 빼고 마지막 의자. 이 1개, 마지막 의자 1개. 얘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하냐면 몇부터 몇까지 가능할까요? 1부터 5명까지 앉는 게 가능해요. 0은 안 돼요. 왜냐? 0이 돼버리면 빈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0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빈의자는 몇 개라고 했어? 6개라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긴 의자에는 앉을 수 있는 사람이 1부터 5명까지. 0은 안 돼요. 0 되면 빈의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마지막 의자 빼고는 다 앉아있는 거야. 다 5명씩 앉아있어요. 여기 다 5명씩 풀로 차 있어요. 5명씩 앉는다. 자, 이해되시죠? 마지막 의자는 1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은 그래도 빈의자가 아닌 거니까. 순서대로 찾으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식이 나오는데 그럼 가장 작은 학생 수는 몇 명이 되냐? 가장 작은 학생 수는 여기 5 곱하기 x-7하면 여기 학생 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이쪽에 학생 수는 5 곱하기 x-7이에요. 거기서 1을 더한 게 가장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1을 더한 것보다 크거나 학생 수는 5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당연하겠지만 5를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왜냐면 5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 수는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의자에 1명 앉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학생 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의자에 풀로 차 있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은 학생 수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5명씩 아니면 의자가 6개 남는다는 걸 통해서 이 식을 뽑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식을 못 뽑아내서 대부분 틀립니다.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지금 그림을 그려준 거야. 6개 의자는 비었으니까 그냥 제껴. 제끼고 마지막 하나 빼놓고서 여기가 7개죠? X 빼기 7개는 다 꽉 찬 거야. 5명씩 꾹꾹 찼어요. 5명씩 풀로 차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1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맞죠? 문제 없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집어넣으면 학생수가 나왔잖아. 학생수가 뭐였죠? 4x 플러스 7이었죠. 여기다가 4x 플러스 7만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부등식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연립부등식 2개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공통된 범위를 찾는 문제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으로 푼 거예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림을 좀 그려줬는데 가장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죠. 학생수 미리 참겨놓고 미지수 X 쓴 다음에 학생수 뽑아놓고서 이 5명씩 하지만 의자가 6개 남는다는 걸 통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마지막 학생수에다가 위에서 구한 걸 집어넣으면 이게 A, B, C 부등식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얘와 얘의 연립부등식을 풀어내서 문제를 풀면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가장 정석적으로 푼 방법이 되겠고요. 뭐 이렇게 푸시면 뭐 답은 당연히 나오겠죠.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자,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 5x-35에다가 1을 더하니까 5x-30 4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4x 플러스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x 빼기 35에다가 5를 더하니까 5x 빼기 30이 되겠죠. 이렇게 된 거니까 2개로 나눠지겠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것이다. 자, 요거의 연립부등식 A, B, C가 나오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다 배웠죠? 3가지가 나오면 연립부등식으로 처리한다고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가는 거죠. 계산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X는 이제 자연수니까 뭐 분수 같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넘어가면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4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X는 3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공통된 범위를 찾으시면은 의자의 개수는 37부터 41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의 최대 개수는 몇 개가 된다? 41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학생 수는 그럼 의자가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의자가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의자가 37, 38, 39, 40, 41이 되겠죠. 자, 의자는 자연수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의자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학생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학생수는 37, 38, 39, 40, 41 집어넣어서 나오는 5개가 될 수 있는 학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애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게 자연수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가끔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4x 플러스 7을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는 거죠. 4를 곱해요. 그래서 뭐 다 곱해가지고 37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제 4x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41 곱하기 4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7을 더해요. 여기다 7을 더합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이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X는 자연수만 되는 거야. 37보다 41 사이에 있지만, 뭐, 의자 개수가 뭐 4.1개가 나온다든지, 뭐 37.5개가 나온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의자 개수는 딱 5개만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학생수도 몇 개만 가능한 거죠? 5개만 가능합니다.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자연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수도 몇 개만 가능하다? 5개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의자를 막 잘라서 넣은 거야. 의자가 막 4.2개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말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연수 조건인 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은근히 애들이 학생수 물어볼 때 틀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5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뭐 그것까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대표 1번으로 가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연습을 했던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켜보겠고,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1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다 나올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맥시멈 나와도 3개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3개 이상 주면 너무 나쁘다.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한 1차 부등식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배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뒤에서 쓰이려고. 당연하겠죠? 뭐 뒤에 안 쓸 건데 배웠다. 뭐 그럴 리가 없죠. 교육과정에서.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연산들은 뒤에서 쓸 거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뒤에 문제 풀 때 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집에서. 뭐 영상 다 올라가고 있어요. 매번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번은 근데 그 구분하라고 했죠. 뭘 구분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두 가지로도 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어렵다 그러면 연립부등식으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으셔도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A, B, C니까. 근데 내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이게 절대값을 탈출시키면 다 풀 수가 있는데 절대값을 탈출시키지 않고 푸는 방법이 뭔데 가능하다? 여기 상수일 때 절대값을 탈출시키지 않고 푸는 방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나눠서 안 풀어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안 배웠어요? 배웠었죠? 그래서 뭐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x-1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1이 2보다 크거나 나눠준다고 했죠. 이렇게 요거 이제 상수 저번 시간 다 했어요. 뭐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뭔가 복습이 안 되고 숙제가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했던 거고 이거를 만약에 이런 걸 까먹었다. 이걸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나눠서 풀면 돼요. x-1이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도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프로 푸는 게 되게 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다 나중에 되면은 다 그래프 세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막 수식적으로 막 열심히 풀고 있지만 나중에는 다 그래프 세상으로 끝나거든요. 결론은 하지만 그래도 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직은 연습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5부터 x-1이 5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거는 x는 넘어가게 되면 마이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1을 더하게 되면 마사부터 x는 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수직선을 이제 그리겠죠. 111인 첫 번째는 마이보다 작다.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는 3보다 크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등식이에요. 두 번째 부등식은 마사부터 6까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당연히 이 두 부분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두 부분이 나오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것. 2층으로 이루어진 거. 그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되는 거죠? 마사부터 x가 마이까지 또는 3부터 x가 6까지.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되고, 뭐 앞에서 배운 대로 곧바로 이제 가도 되는데,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2번부터는 뭐 슬프지만, 당연하겠지만, 이제 나눠서 풀 수밖에 없다. 왜냐? 여기가 상수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x가 들어갔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절대값을 탈출시켜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나눌 때 수직선이 나오는 이유는 실수는 수직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누는 거 항상 실수 전체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x-2가 0보다 클 때 그럼 2를 기준으로 나눠주겠죠? 2를 기준으로 2보다 클 때가 첫 번째 영역, 2보다 작을 때가 두 번째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두 번째 영역은 x가 2보다 작을 때 보통 이제 클 때에다가 등호를 붙여줍니다. 뭐 양쪽에다 둘 다 붙여줄 필요 없겠죠? 중복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전체를 나눌 때는 크다 쪽에 등호를 붙여주는 게 약간 국룰이에요. 작은 쪽에 붙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로 x값의 범위를 나눈 거죠. 2보다 크나 같은 거랑 2보다 작은 거. 그래서 2보다 클 때는 이걸 절대값을 벗어나게 되면 양수기 때문에 그냥 탈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부등식.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게 2x고 넘어가면은 마6이니까 x는 뭐보다 작다? 마3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러면 1번 영역에서 마3보다 작다 그러면 공통된 범위가 있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랑 공통된 범위가 없어서 1번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2보다 커나 같으면서 마3보다 작은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하죠? x가 2보다 커나 같은 여기 영역이면서 마3보다 작은 게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이제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가면 4x고 넘어가면 마2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작다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작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작다니까 공통된 범위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2번 영역에서. 2번 영역에서 답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작다가 답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합쳐봤자 여기밖에 안 나오죠. 여기는 해가 없고 여기는 이것밖에 해가 없으니까 요게 답이에요. 합쳐봤자. 나눠서 푸는 거는 여기서 공통된 범위 찾고 여기서 공통된 범위 찾고 마지막에 합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에 대입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에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이 없어 이제 잘 봐. 근데 객관식이야. 그러면은 이런 거 대입해 보는 거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만족하는지 안 보는. 만약에 객관식으로 내면 당연히 주관식으로 내면 그렇게 풀 수가 없겠지만 시간이 없는데 객관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가장 그 경계값 되는 거 몇 개 대입해 보면 성립하는 게 있겠냐 없겠냐. 그걸로 찍으면 돼요. 보통 객관식 나오면 빨리 찍어야 될 때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들어가면 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대입했는데 안 되면 참이 안 되면 그건 해가 아닌 거잖아. 이렇게 객관식인 경우는 이런 편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객관식일 때는 막 그런 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뭐 객관식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정답적인 풀이런 거 알아야 되고 만약에 시험 볼 때 정말로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답을 대입해 가면서 참이 되냐 안 되냐 찾는 거죠. 그래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찍는 것도 알려주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자,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이 하나 나오면 영역이 두 개로 나눠서 돼요. 근데 이제 다음 문제 보면 절대값이 몇 개가 나왔냐면 슬프지만 몇 개가 나왔죠?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왔죠. 오마이갓. 선생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영역이 몇 개로 나눠서 풀 수밖에 없냐면 얘는 1을 기준으로 영역이 나눠지고요. 얘는 뭐를 기준으로 영역이 나눠지죠? 3. 그러니까 3개로 나눠져. 자, x를 하는데 1을 기준으로 나눠지고 3을 나눠지니까 총 영역이 1과 3을 통해서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으로 해서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너무 귀찮죠? 귀찮죠? 선생님 전 저 정도는 껌입니다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3개가 되면 영역이 몇 개가 나눠지겠죠? 4개죠. 정말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제 3개 이상 내는 거는 조금 상도덕에 어긋난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해지냐면 그래프로 푸는 게 압도적으로 간단해져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만 아직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영역은 뭐냐? 1번 영역은 1보다 작을 때. 자, 보통 크다가 나왔을 때 등호 붙여둔다 그랬어? 크다가. 2번 영역은 뭐냐? 1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3번 영역은 뭐가 되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 클 때 등으로 붙여요, 보통. 나눈 거니까, 실수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1보다 작은 거. 몇 개 대입해. 1보다 작은 거 뭐 있냐? 0? 0 대입해봐요. 얘 양수야? 0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겠죠? 0 대입해보면 얘 음수죠?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얘는 0 대입하면 얘도 음수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거는 다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절대값이 있는 모든 것들은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로 나눠서 탈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둘 다 음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뭐 그냥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죠. 뭐 이걸 못 푸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4가 넘어가면 2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나니까 부동만 바뀌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첫 번째 영역 여기죠?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통된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영역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표기해놓고 공통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차근차근 두 번째 1부터 3까지 2 집어넣으세요. 얘 2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얘는 2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옵니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x-1이 되겠고, 자, 잘 따라오세요. 어떻게 푸는 건 다 똑같아요. 그냥 탈출시키는 거예요. 뭐 되게 어려운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안에 들어갈 때 양수냐 음수냐, 양수야 그냥 나와, 음수냐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겠죠. 이제 음수니까. 그럼 여기가 6이 돼요. 그럼 이게 x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뭐 보기 편하게 하면 그냥 0 곱하기 x로 보는 게 편해요. 완전 없애버리면 애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 x가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거 2죠? 2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4죠?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에 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영역에는 다 된다는 거야.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영역은 다 된다는 거예요. 뭐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니 결론. 다 칠해지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보다 크게 되면 다 양수예요. 오케이. 왜냐? 다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안에가. 그러니까 다 그냥 탈출하면 돼요. 탈출 풀어주는 거죠. 2x가 되겠고 4가 넘어가면 10이니까 x는 5보다 작다는 거죠. 세 번째 영역에서는 5보다 작은 게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더하는 겁니다. 각각의 영역의 해들을 다 더해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뭐가 된다? 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다 대입하자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3이 된다. 답은 다 합치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x는 5까지. 대입하면 다 성립해요. 이 안에 있는 게 다 참이 된다. 이 부등식을 참하게 되게 만드는 값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눠서 푸는 연습은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왜냐? 고등학교 때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잘 못해요. 시켜보면 헤매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헤매더라고. 그냥 대충 외워서 지금까지 수학 공부했던 애들이 대부분 헤맵니다. 내가 시켜보면 대부분 헤매요. 그러니까 논리성이 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막 체계적으로 약간 논리적으로 공부했던 애들은 이런 것들을 금방 적응하는데 그냥 대충 외우고 그냥 나오면 몰라 하고 넘어갔던 애들이 이제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업 보면 이제 그동안 열심히 대충 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와요. 지금까지 편하게 대충 넘어왔지? 이제부터 이해 안 될 걸 그러면서 옵니다. 대부분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지금까지 이해를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싫어합니다, 애들이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할 겸 해서 몇 번에 풀어보냐? 6-1번에 3번. 6-1번에 3번에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왜냐면 이거 그 절대값 두 개 있는 거 은근히 안 되거든요. 은근히 못해요. 내가 지금 시켜보면 애들 은근히 헤맵니다. 6-1번에 3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해가 존재하지 않는 6-4번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내가 좀 이따 풀어줄게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6-1번에 3번. 내가 지금 풀라고 했어요. 아마 잘 못 풀 수 있다. 뭐 5%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풀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a 절대값 더하기 x-4의 절대값이 8보다 작다. 자, 요거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두 개만 늘어나도 어렵고 세 개짜리 되면은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역을 나누는데 얘는 뭐를 기준으로 나누냐? 0이 될 때가 언제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얘는 4일 때죠. 얘는 4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0이 될 때가 이제 딱 중간값이니까. 그래서 수직선 나누는 거죠,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2 때, 얘는 4이 때. 그래서 이 영역을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를 1번 영역, 여기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별로. 그래서 왜 수직선을 나누냐? 실수 전체, x가 지금 모든 실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를 나누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풀어놓는 거예요. 첫 번째 영역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등호를 붙여줄 때는 이렇게 큰 데다 붙인다 하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세 번째 영역은 뭐가 된다? 4보다 클 때.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라는 거를 실수 전체에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뭐 마3 같은 게 있겠죠. 마3이면 둘 다 뭐가 된다?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렵지 않겠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것 자체는. 그럼 이제 일성동식을 그냥 풀면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이게 2니까 넘어가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나누면 부동항이 바뀌면서 마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영역에서 마3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요 영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이유는 그냥 보기 편하니까. 보기 편하잖아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0 같은 거 대입하면 0 넣으면 얘가 양수, 그냥 탈출. 0 집어넣으면 음수, 마이너스부터 탈출 써요. 마이너스부터 탈출. 그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x가 사라지는데 그냥 0 곱하기 x로 많이 써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6이 넘어가면 2보다 작죠. 그럼 여기 x에 뭐 들어가도 항상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하겠죠. 뭐 들어가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거는 다 해가 된다는 거지. 다 칠해집니다. 이건 이제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역 다 칠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다 그냥 탈출해요. 그래서 2x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10이니까 x는 5보다 작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5보다 작다가 해요. 공통된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세 번째 영역에서. 이걸 다 합칩니다. 다 합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죠? 마3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이게 해가 되는 거죠. 마3부터 5까지를 대입하게 되면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뭘 대입해야 된다. 뭐 y 대입해서 성립하고 뭐 0 대입해서 성립하고 3 대입해서 성립하고 4 대입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비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절대값과 친해져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절대값과 친해지는 거를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절대값과 절친이 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절대값이 미친 듯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의 원리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나눠가지고 탈출시킨다. 이게 끝이에요. 다른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요. 논리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하다 보면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해내겠죠. 연습할 때는. 그래서 하지만 하다 보면 다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 부분이 끝났고요. 6-4번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6-4번에 보면 뭐 희한한 게 있어요. 갑자기 3x 절대값 3x-5의 절대값이 있고 이게 빼기 a가 뭐보다 작다?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값만 나눠서 넘겨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럴 때 당연하겠지만 얘는요 무조건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3분의 5일 때가 0이에요. 그럼 해가 없다는 거는 얘가 더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냐? 0보다 작아지면 돼요. 반대가 됐죠. 0보다 작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그럼 만족하는 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0보다 작아지냐 0이 되면은 같아지는 게 있어요. 0이 때 같아지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0도 되면 안 돼. 왜냐면 0이 돼버리면은 이게 3분의 5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지면은 절대로 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눠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뭐 나눠서 해가 없도록 풀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나눠서, 아니, 절대가 나눠서, 선생님, 나눠요. 3분의 5. 그 큰 거, 작은 거. 해도 돼서 둘 다 해가 없게 만들어.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이 문제는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뭐다? 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되거든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수 A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다르겠지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최대값이 되는 거는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가 되겠죠? 얘가 누구죠? 마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마3이에요. 가끔 이제 실수하다가 마1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하죠. 마이 쓰는 애들이 간간히 많아요. 마이너스 1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가장 큰 정수기 때문에 마3을 쓰셔야 돼요. 그럼 마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마1인지 마3인지 헷갈린다. 그때는 수직선을 그리는 게 가장 명확해요. 눈에 확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 영역에 속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마3인 거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는 연습들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 다음에 뭐 워낙 많이 그려서 이제 난 헷갈릴 일이 없다. 그럼 수직선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많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선의 그림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프지만 이제 1차 부등식이 끝났어요. 1차 부등식 끝났어요. 그래서 찾다가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너무 중요한 진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미친이 나오는데, 이거를 정말 잘 배워야 돼. 이거를 대충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나중에 또 고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쉬었다가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하는 건데, 뭐 1차식이고 부등식이 있으면 1차 부등식이었으니까 2차 부등식은 뭐 누구나 알 수 있겠죠? 2차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으면 뭐가 된다?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 없겠죠? 2차식이 되겠고, 뭐 3차식이고 부등식이 있으면 3차 부등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부터는 수식적으로 푸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2차 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0보다 작게 나오는 값들을 다 찾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럼 선생님, 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모든 실수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풀다가 이제 밤 새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보다 밤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 얘를 그래프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2차 함수처럼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2차 함수처럼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그 그래프랑 얘가 뭐냐? y가 0이 있는데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프로 보자면. 비교해 봤을 때 y가 0은 뭐죠? y는 0. y가 0인 좌표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거죠. x축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좌표표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얘가 이제 0,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0, 얘가 2,0이니까 여기 x축 위에 있는 거는 다 y좌표가 다 뭐가 된다? 0이 되잖아. 그래서 y는 0은 뭐다? x축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 x축이 y가 0인 좌표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거야. 그래서 y가 0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봅시다. 결론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랑 y는 0, x축이 됐죠? 근데 x축이 더 크다. 이게 뭔 얘기일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이게 뭔 소리일까? 저게 뭔 얘기일까? 그러니까 더 크다. 더 크다. 근데 보니까 다 y는 어쩌고저쩌고,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네? 그 y좌표가 더 크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y좌표가 크다는 거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큰 놈은 위에 있는 거고, 작은 놈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쉽게 보자면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를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은 네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좌표를 먼저 찾아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왜냐면 x축이 되게 중요해요. x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x축과 뭐라고 할 거니까? 비교할 거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x절편이라고 하고, 이 x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y값이 0이 되니까 y를 0을 대입했을 때 나오게 되는 값이죠.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왜냐면 y절편, x절편은 y가 0일 때를 구하면 되는데 y가 0일 대입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나오죠.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했던 거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게 뭔 소리냐? x축과 어디서 만난다는 거냐? x축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4하고 마이너스 1에서 x축과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 달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만나는 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를 봤더니 1이네. 아, 그럼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가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다 알죠? 아래로 볼록이 된다. 그럼 이거 이제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검정색이 y는 제로예요. 이때 누구를 찾는 거냐? x축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 같은 걸 만약에 대입을 해. x가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럼 당연하지만 여기다가 x가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이게 뭔 값이 나오냐면 요 값이 나와요. 어디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이게 결론은 이 그래프가 뭐를 그린 거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좌표들을 다 찍은 거야. 무수히 많은 좌표가 나오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과 다르게 기준으로 봤을 때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런 y값들이 나오는데, 당연하지만 이 y값은 뭐가 나오겠어? 양수값이 나온다는 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만약에 들어갔어. 그럼 넣어볼게요. 다 이해 못한 친구도 있어서 그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4니까 6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이게 6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되게 중요해. 근데 내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잖아? 그럼 양수값이 나올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 3 대입해도 양수값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그래프로 봤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 0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마이너스 1보다 x값이 작은 게 들어가면 다 양수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들어가면 이게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양수가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느 부분에 x값이 들어가야 되냐? 이 사이에 있는 x값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마이너스보다 큰 거 0. 0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잡으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4. 0 대입하면 이게 마가 나온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이 2차 함수를 그렸어요. 이런 파란색 2차 함수예요. 그 다음에 x축은 요거야. 근데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이쪽이 더 크겠으니까 x축이 더 위에 있는 부분. 자, 요쪽 보세요. 요 영역은 x축이 2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어요. 더 작다는 얘기. 더 밑에 있으니까. 근데 요 영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그 영역이 어디가 되냐면 바로 요 영역이 되죠. 그때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하겠지만 마이너스 2부터 x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 있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다가 0보다 작아진다는 거야. 그걸 뭐를 통해서 찾았냐? 그래프를 통해서 찾았다는 거야. 작게 되는 부분. x축발 아래에 있으려면 x값이 마이너스 4 사이에 들어가면 작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크다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크다라고 했어. 그럼 어떤 x값이 들어가야 되냐? 얘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요 영역과 요 영역이 나오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게 들어가면 0보다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2차 부등식을 푼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찾아가지고 그때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를 통해서 뭐를 푸는 거다?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거를 찾아서 그때 x값의 범위를 찾으면 그 x값을 다 대입하게 되면 그게 참이 되는 x값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면 우리가 1차 부등식도 그러면 1차 부등식도 그래프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하는 김에. 좋아요. 다 해보면 되잖아요. 아니, 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제 그래프판이에요. 이제 우리의 모든 해석은 그래프로 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런 1차 부등식이 있어요. 아까도 배웠겠지만, x 플러스 4가 0보다 큰 거를 찾아라. 이건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다 알죠.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가 됐어요. 근데 얘를 이제 그래프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x 플러스 4가 y는 제로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자면. 그럼 내가 이 y는 x 플러스 4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1이니까 우상향 하겠고요. x절편은 무엇이 되죠? y가 0일 때 값이니까 마 4가 되겠죠. 그럼 마 4를 지나가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y는 x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죠. 이때 y가 0보다 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고 하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때 x값의 범위는 뭐가 됐다? 마이너스 4보다 x가 크다가 돼. 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1차 부등식을 해석한 거죠. 근데 1차 부등식은 굳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보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로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2차 부등식부터는 이게 부등식의 성질로는 풀 수가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를 어쨌든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프를 소환해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다음부터 모든 부등식들은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다 뭐를 통해서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함수들은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을 풀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약간 응용을 해서 이해되나요? 그래프로 푸는 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또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쪽이 0이면 좋은데 이쪽이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그냥 내가 대충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x제곱 막 플러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x 2x 플러스 이런 게 있었다고 쳐요. 이런 게 있었다고 쳐요. 만약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이로 다 이항시켜요. 그래서 여기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풀기가 좀 더 편하죠. 왜냐면 x축과 비교하면 되니까. 근데 이항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풀라고 시킨 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누가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0인 게 해석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쪽으로 다 이항시킨 다음에 이걸 0으로 만드는데 이항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 그래프 그대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막 이렇게 그려볼게. 만약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었어.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막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계산 안 해봐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검정색이 상대적으로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냐? 요 영역이야. 요 영역이야. 검정색이 더 위에 있는 거.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 여기는 파란색이 검정색보다 위에 있죠. 그러면 요 영역의 범위를 찾으면 이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여기가 꼭 X축이 되면 편하긴 하겠지만 X축이 아니더라도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범위의 X값의 범위를 찾으면 그게 뭐를 푼 거다? 그게 다 부등식을 푼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잘 풀려면 뭘 해야 돼? 결론은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점들이 키포인트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점들이 키포인트죠? 교점. 뭐로 찾아야 돼? 연립 방정식으로 찾아야 되겠죠. 우리 아까는 연립 방정식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죠. 이 그래프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다 배워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빌드업이 된 거죠. 이걸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뒷부분에 이제 그래프의 세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연산을 하면서 다 찾아내기 하기 위해서 앞에서 열심히 연산들을 지금 배우고 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차 함수를 몇 가지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리기로 약속을 했냐면 총 6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쵸? 왜 그렇게 되냐? 자, 첫 번째 최고차항 개수로 먼저 나눠요.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판별식으로 나눕니다. 자, 이 판별식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배웠었는데 이게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웠을 때 얘기했지만 이 y가 제로가 됐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고 했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2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왜냐면 그게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 거죠? 1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과 안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리는 거죠. 자, 그래 봅시다 이제. 자, 총 6가지를.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거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지금 이 강의하는 걸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끝났어요, 개념이. 개념이 끝날 거야. 되게 심플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이해만 했다면, 외우지 않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눕니다. 당연했지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 나눠요. 판별식 0보다 크냐? 판별식 0이냐? 판별식 0보다 작냐?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 6가지 나누는 거는 언제까지 쓴다? 수능 나오기 전까지 계속 쓴다. 언제까지 쓴다고요? 수능 나오니까. 우리가 1차 함수를 6가지로 나눴잖아. A의 부호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 다음에 B가 y절편이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6가지 나눴다면 2차 함수는 A 부호랑 B의 부호가 아니라 판별식의 부호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은 X축을 쭉 그리고요. 얘도 여기 위에다가 X축을 쭉 그리고요. 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실근이 2개다.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2점에서 만나요. 그럼 그래프는 얘밖에 없어요. 다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양은 없어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2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는 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있으진 않겠지만.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 몇 점과 만나야 되죠? 한 점 만나야 되니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근을 가지게 되죠. 세 번째로는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붕 떠있다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근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쓰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그래프를 그렸는데 방정식 개념도 나오고 2차 함수도 나오고 부등식도 나오고 아주 신나죠. 뭐 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개념들이 같이 쓰여집니다. 자,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면 2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모양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접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 만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6가지 모양입니다. 이때 음수일 건 이제 지워버릴게요.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뭐 외워야 되나요? 이거 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X축과 몇 점 만나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어려운 개념 아니라고 봐요. 자, 이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부등식을 쓰면은 총 몇 가지가 나오는 부등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부등식을 쓰면. 자,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이거는 뭐냐?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때 참이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야겠으니까 이때 x가 알파보다 작은 게 들어가든지 베타보다 큰 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해가지고 이거의 그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면 이게 해다. 이거를 그래프를 보고 해석한 거예요.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러면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봐봐. 알파일 때 0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0보다 큰 게 나와요. 그럼 얘는 다 만족한다는 거야. 0보다 작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근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얘는 봐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얘도 다 0보다 커요. 뭐가 넣어도 0보다 크게 나와요.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근이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뭐 외울 게 없어요. 그래프만 이해하면 그냥 쭉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개념 끝나는 거예요. 심플하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봐봐. 0보다 커졌잖아. 큰 것만 찾은 거야. 그럼 여기 등호가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지겠죠. 왜냐면 이때 알파, 베타 때 0이니까. 커야 된다, 그러니까 빠져요. 이렇게 돼요. 자, 이때는 봐봐. 0일 때가 하나 있어. 알파일 때만 있어. 알파일 때만 만족하지 않는 거야. x가 알파일 때. 왜냐면 알파가 집어넣으면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죠. 알파만 제외시키면 돼요. 알파일 때만 0이니까 만족하지 않아.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렇게 쭉 간다는 거야. 그럼 이제 작거나 같다로 갔어요. 작거나 같다로 갔다는 거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때의 범위는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여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파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x값은 베타 사이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0일 때 하나 있죠. 0보다 작은 건 없어요. 0일 때 하나 되는 거야. x가 알파만 되는 거야. 왜냐면 알파 집어넣으면 0은 되잖아. 0보다 작은 건 없어요. 알파가 딱 하나 나오는 거야. 참이 되는 x값이 딱 하나 있는 거죠. 얘는 있냐 없냐? 없어요. 0보다 0인 것도 없고 0보다 작은 것도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은 거. 여기 알파, 베타만 빠지면 되겠죠? 얘는 0보다 작은 거? 없죠. 알파도 안 돼? 얘도 없죠.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썼지만 그냥 이 그래프를 이해했다면 이 해들은 그냥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그냥 이 그래프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돌면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개념을 생각해서 그걸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항상 똑같아요. 뭐 작다 그러면 야 모이는 거야. 왜 모이는 거야? 몰라. 그냥 외워요.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개념이 되는지가 모르고 그냥 외우는 애들이 또 많죠. 그냥 작은 거야. 여기 A값 양수일 때 기준이야. 작으면 모여. 근 구한 다음에 모이는 거야. 크잖아? 벌려지는 거야. 이렇게 외워버린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개념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지? 암기만 남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응용할 때 이제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 이해했으면 그 2차 부등식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이 y값을 비교하는 거다. 크다 작다는 다 뭐를 비교하는 거야? y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다 작다를 비교할 때 y값을 비교하니까 위아래로 판명이 되는 거야. 만약에 x값으로 만약에 판명을 했다면 오른쪽 왼쪽으로 갔겠죠. x값은 오른쪽 왼쪽에 관련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크다 작다가 나왔을 때 다 y값으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때 위아래에 있는 걸 찾은 다음에 그때 무슨 값의 범위를 찾는 거냐면 y값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야.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왜냐면 부등식이니까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거니까.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 찾는다는 거는 y값으로 비교하는 거야. y값이 누가 더 크냐 작냐로 그 영역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나올 수 있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왜냐면 방정식의 해나 부등식의 해는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y값으로 비교하지만 y값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다. 그 y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비교는 y값으로 했지만 위아래로 비교는 했지만 그냥 y값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때 그 y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게 바로 부등식을 푸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 그려서 뭐만 잘하면 되냐? 상대적으로 위아래에 있는 거를 잘 구분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래프를 잘 못 그리면 위아래가 구분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래서 위아래만 비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든 부등식을 풀 수가 있겠다 없겠다? 있다는 거야. 그래프만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부등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부터 나와 있냐? 321쪽에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의 관계가 나와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냥 써져 있는 거를 혼자 독학해서 읽으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계속 그래프로 하면서 당연히 뭐 x값 집어넣으면 이때 위에 있다는 거는 y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거고 밑에 있다는 거는 x값, 이값을 대입하면 y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거를 지금 설명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럼 이게 지금 쭉쭉 가면서 어디까지 간 거냐면 322페이지 봐봐. 그 표 나오죠? 내가 이거 외우라고 해서 이거 이해시켰죠 지금? 이해시켰죠? 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지금.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보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외우는 친구들 있어요. 322페이지에 그 2차 분식의 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더라. 슬프지만. 왜냐? 그래프만 그릴 수 있고 그래프만 해석할 수 있으면 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또 외웁니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수업이 끝났어. 그럼 수업이 끝났으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 그래프 그려놓고서 이거 찾아내는 연습 하시면 되는 거야. 외우지 않고. 그래프 보면 해석해서 일단 해치고 패스.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뭐가 돼야 돼?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돼. 위아래가 되면서. 이제 그게 나중에 돼야지만 이제 응용 문제를 풀 때 뭐가 되는 거야? 응용 문제를 풀 때 뭐가 되는 거겠죠? 집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 이제 배웠으니까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을 한번 그래프로 풀어볼까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응용을 해보는 거야. 이제 앞서 배웠으니까 아 이게 위아래가 되면 되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니까 배운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재미가 없나요? 아 재미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배우면 이게 왜 그래프로 다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2차 부등식도 배웠지만 절대값이 포함되는 1차 부등식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할까요? 네.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얘를 이제 그래프로 푸는 거야. 자, 우리는 얘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죠.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알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그래프로 바꿔야 되는데 결론은 y는 절대값 x 그래프랑 y는 3인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이제 절대값 x 그래프는 처음 보죠. 아니 저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되게 쉬워요. 영역 나눠서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뭔 소리냐? 봐봐. x 0보다 크랑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뭐 그리면 되는 거야? x 그리면 돼요. 왜냐면 나눌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쪼이지 마세요. 100% 나눠요. 아니면 나누잖아요? 나눈 거 탈출하면 우리가 아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음수일 때는 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거는 당연하겠지만 내가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y축이 기준이죠? 이 y축의 기준으로 이쪽에 x가 0보다 큰 거고 여기 x가 0보다 여기가 작은 거죠.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그리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마이너스 x 그리는 거야. 이렇게 y 그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x 그려요.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뭐 그리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그려요. 이게 V자가 나와. 이제 V라인, 그죠? V라인. 뭐 되게 쉬운 그래프죠? 그래서 이게 y는 절대값 x 그래프예요. 됐어요? 뭐 되게 어렵나요? 안 어렵죠? 뭐 충분히 우리가 절대값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충분히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3을 그리는데 이 y는 3은 당연하겠지만 무슨 그래프냐면 상수함수죠. y가 3인 거를 다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y 3인 거를 쭉 연결해요. 그게 y는 3이에요. 그때 지금 누가 위에 있냐? 얘가 위에 있는 거야. 절대값 x가.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야. 그때 여기가 뭐가 되냐? 교점이 이게 마삼이에요. 마이너스 x랑 3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죠? 3인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값은 마삼보다 작고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프로 푼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가 된다고 치면 이게 빨간 게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요 영역이 되겠죠. 그럼 마삼부터 3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로 푸는 거는 다 쓸 수 있는 거야.
1차 부등식도 쓸 수 있고 절대값이 있는 것도 쓸 수 있고 2차 부등식도 쓸 수 있고 3차 부등식도 쓸 수 있고 4차 부등식도 쓸 수 있고 모든 데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다 절대값 포함뿐만 아니라 부등식을 풀 때 정말 슬프지만 수식적으로 푸는 거는 이제 거의 끝났다는 거야. 다 뭐로 풀어야 된다? 그래프로.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 그래프를 못 그려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내가 그래프로만 방정식을 풀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2차 함수를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웠을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웠다는 얘기는 그래프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앞으로 이제 모든 그래프와 방정식은 항상 함수를 먼저 배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뭐로밖에 풀 수 없다? 함수의 그래프로밖에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슬프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방정식도 그래프로, 부등식도 그래프로.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그래프판이다 이 얘기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할 게 없어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겠고 이걸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배운 것대로 그려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너무 많은 함수를 배울 거야 앞으로. 이거 다 외운다. 이거 뭐 힘든 짓을 해야 됩니까 꼭?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 대로 이제 앞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을 풀 수 있다. 그러면 절대값 2개짜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해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잠깐만 오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자, 2개짜리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오늘 풀었던 편법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놓으셔도 되고 뭐 어차피 영상 올라가니까 나중에 보세요. 요거는 이제 편법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 정석적으로 푸는 거를 당연히 좋아하긴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항상 연구를 하죠. 학창시절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풀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도 결론은 그래프로 푼다 그러면 두 가지 그래프가 나눠지겠죠.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들 나눠서 푸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당연히 편법은 정석적인 게 된 다음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편법만 아는 경우는 나가는 거예요. 항상 여기 y는 8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원리냐? 봐봐. 어차피 이게 봐봐. 탈출하잖아? 이걸 x를 탈출해봤자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상수함수 아니면 1차 함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상수랑 1차 함수는 무슨 그래프 모양이죠? 직선이죠. 그럼 직선은 점이 몇 개만 있으면 그릴 수가 있죠? 2개. 그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약답한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일단 이게 0이 되는 좌표들을 먼저 찍어요. 자, 절대값이 0이 되는 좌표를 무조건 찍습니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을 찍어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1이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가 대입이 되면 얘는 0이고 얘는 뭐가 되죠? 마이 마사니까 마이의 절대값이니까 6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6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겠죠? 마이너스 2일 때, 또 4일 때도 찍어요. 4면 얘는 3이 몇이죠? 6이죠? 맞아. 4일 때 6을 찍어요. 그러면 이 사이는 직선이니까 연결하면 나온다. 이 모양이야, 100%. 이게 저의 요 사이에서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서 그래프라는 거지. 왜냐면 직선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두 점 연결하면 나오는 거예요. 100% 나온다는 거지. 왜냐면 직선이니까. 상수함수 아니면 1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연결하면 나온다는 거야. 이게 편법이죠. 그러면 이쪽을 그려야 되잖아. 맞지? 여기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이쪽 그려야 되겠죠? 그래야 되면 뭐 대입하면 되냐? 5 같은 거 대입해요. 점 찍어요. 그럼 여기다 5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몇이 나오죠? 7이 나오죠. 얘는 몇이 나오죠? 1이 나오죠. 5,8을 찍는 거죠. 연결해요. 이쪽 모양입니다. 그래프. 왜냐면 투점 연결하면 직선 나오니까. 편법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또 어디 연결할까? 마찬가지로 대입해요.
뜻 해부터 성립하면 마담 대입하면 뭐죠? 마일이니까 절대값이 1이겠고 마담이면 7이니까 8이네. 똑같이 나와요. 이 점 지키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저 그래프. 이게 이 그래프인 거죠. 와. 자, 이거를 영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그리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점만 몇 개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편법적으로. 왜냐면 직선 모양인 건 아니까. 우리가. 안 그랬다면 절대값 나눠가지고 이 영역에서 무슨 함수 찾고 이 영역에서 무슨 함수 찾고 이 영역에서 무슨 함수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귀찮잖아요. 어차피 직선 모양이잖아. 점만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이죠. 8이랑 비교하는 거지. 여기 8이네. 그럼 8보다 작은 거네. 여기네. 마감부터 5까지네. 이게 답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마감부터 5까지잖아. 왜냐면 8보다 작은 거. 아래에 있는 범위 찾으라고 했잖아. 그게 그래프로 풀어낸 거죠. 절대값 2개짜리를. 그리고 풀 때 편법을 쓴 건 뭐냐?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영역별로 다 나눠가지고 탈출을 시켜야 되지만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점만 몇 개 찍은 거예요. 왜냐? 다 직선 모양인 건 아니까. 점 2개면 직선이 나오니까.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왜 이렇게 이런 짓을 많이 했냐? 결론은 어려운 문제로 가면 다 뭐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거, 부등식을 푸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길게 이런 편법들이 있을 수 있다. 3개짜리 되면요 더 편해져요. 절대값 3개짜리 그래프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무조건 그래프로 가죠. 안 풀죠. 이거 힘드니까. 절대값 3개짜리 되면 내 영역 나눠지는데 수식적으로 풀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편법적으로 다 그래프로 다 풀어버리죠. 빠르게. 하지만 뭐 결론은 정석적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2차 분식을 쭉 가가지고 오늘 판별식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해가 주어진 2차 분식까지 해서 어디까지 지금 했느냐? 지금 325페이지 위에까지 한 거예요. 325페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325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내가 설명한 것들을 다 이해했다면 그냥 쭉쭉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판별식이 0이면 왜 한 점에서 만나는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표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모든 개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게 막 써져 있지만 그러면 그 표를 작성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머리글을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 그래요. 6개. 해 언제 없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 놓으면 고등학교 내내 쓴다는 거예요. 계속. 당연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개념이 없는 거죠. 슬프지만.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항상 성립할 조건도 사실 이거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까지 사실 여러분들은 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 6개 돌잖아요? 그때 해가 무슨 일이 많으냐면 어떻게 돼야 되네 찾으시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개념 체크 1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처음에는 외우지 않고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댄스를 가져봅시다. 뭐를 그린다? 그래프. 그래서 얘를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x-1, x-4가 되겠죠? y는 0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얘 그래프를 그리면 1하고 어디서 만난다? 4에서 만난다. 그리고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이때 얘가 더 위에 있어. x축이 더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어느 영역이 되겠다? 이 영역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때 x값의 범위니까 1부터 4까지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푸는 거죠. 이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냥 다 그릴 필요도 없어요. 어디만 찾으면 된다? x절표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야?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밖에 없어요. 근데 뭐 위로 블록 아래 블록 못 찾고 있다.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좀 슬퍼지는 거죠? 뭐 인간적으로 좀 슬퍼질 수 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위로 블록 아래 블록 못 찾고 있다. 그럼 좀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음수를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양수로 바꿔요. 그냥 마이너스 곱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 상태로 풀어도 돼요. 근데 마이너스를 많이 곱해요. 왜냐면 최고차항이 1인 게 우리가 인수분해하기가 편해요. 근데 마이너스 곱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이때 안 바꾸는 순간 또 골로 가는 겁니다. 곧바로. 왜냐면 부동식의 성질에서 음수를 곱하면 부동 방향이 바뀐다고 배웠잖아. 우리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언제죠? 역수 취할 때. 배웠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곱할 때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푸나 얘를 푸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보통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 경우는 짱 붕 뜬 거예요. 핵 없는 거예요. 보통은 그럼 얘는 봐봐.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4랑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잠깐만. 이게 안 되네.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네.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면 됩니다. 보통 이제 붕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쓰면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7에서 0보다 커지네요. 그럼 해가 두 개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근해 공식 써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건 조금 그지 같네요. 왜 이렇게 됐죠? 자, 뭐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되는 경우인가 봐요. 뭐 조금 이제 문제 거의 안 나와요. 내가 봤을 때. 그럼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플러스 6가 7이죠. 그래서 얘는 근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그린 거예요.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데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이 나오고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얘 그린 거야. 근데 0보다 커졌다고 했으니까 요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야. 큰 부분. X축구야. 그때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던지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보다 크거나 같던지 이 영역이 되겠죠. 큰 범위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근해 공식 쓰는 문제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긴 해요. 거의 다 인수분해 되는 게 이제 국룰이긴 해요. 굳이 계산 복잡하게 줄 필요 있나요? 그렇게? 뭐 거의 없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를 좀 당황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볼까요? 3번은 편하네. 딱 인수분해가 딱 되죠? 벌써 중본인 게 딱 나오죠? 전적이 딱 나오죠?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마3에서 만나면서 접하는 케이스죠.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마3에서 접하는. 그래서 0보다 크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다 0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뭐가 되는 거죠?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자, 사실은 내가 지금 다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지만 선생님 얼마나 많이 그렸겠냐. 머릿속에 그냥 그려져요. 굳이 안 그려도 그냥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처음 배웠으니까 뭐 보이면 이상한 거죠. 처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그래프를 그리면서 계속 익숙해지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안 그려도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그때부터 안 그려도 돼요. 근데 뭐 처음부터 안 그리는 건 별로 난 추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져요. 전자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노세요. 뭐 금방 돼요. 여러분들 머리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에서 지금 가장 머리 잘 돌아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연습하면 다 돼요. 해보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공부에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머리가 안 돌아. 머리가 뭐.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 공부하면 공부 효율이 극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이 청춘에 정말 슬프지만 우리가 공부에 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그죠? 만약에 우리가 머리가 안 써도 태화가 되지 않았다면 열심히 어렸을 때 놀다가 20대부터 공부해서도 큰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럼 참 좋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정말 슬픈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냥 커서 공부하면 머리가 다 막혀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게 슬픈 거죠.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뭐가 안 되겠냐? 인수분해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되는 게 있나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이제 붕 떴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1 곱하기 4니까 9 빼기 16이어서 음수네 라고 나오죠. 음수니까 이제 붕 떴다 안 떴다? 붕
떴다. 이제 붕 떴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또 붕 뜬 거예요. 근데 0보다 작은 거를 구하래. 없죠. 얘가 없는 거죠. 얘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인수분해 안 되면 원래 판매식 0보다 작은 게 국룰이긴 하거든요. 아까처럼 그래프식 쓰는 경우가 정말 가끔,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배웠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개념 체크 2번에서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앞으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뒤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의 수업이 이제 금방 끝나가는 건데, 오늘은 이제 2차 분식은 개념 학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앞에 거 다 그래프 그려봐서 총 몇 개 나오는죠? 그래프? 6개. 그 6개마다 좀 다 찾고. 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걸 외워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다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내 수업을 들었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외운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자, 최고창이 x제곱인데 근이 뭐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대. x제곱 개수가 1이래.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일단 아래로 볼록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랑 1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자 이게 이 부분이 나오려면 이 영역이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오려면 이 영역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더 2차 함수가 커야 돼? x축이 더 커야 돼? 이 영역은 이게 x축이잖아. x축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 0이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거 2차 함수는 이게 근이잖아. 근을 통해서 인수 정리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근이라는 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고 1이 근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고 이게 2차 함수야. 최고차항이 1이니까 1 곱할 필요 없겠죠. 0하고 비교를 하는데 어차피 x축과 비교하는 거야. 비교할 때 이 영역이 나오려면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쓸 수가 있겠죠.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어차피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뒤로 갔냐 앞으로 갔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론은 이 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가면 이게 지금 거꾸로 해서 결론은 여기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었다. 외운 거예요. 100% 외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었다? 여러분 천재가 아니다면요.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배웠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머릿속에 돌고 있다? 야 그럼 천재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천재가 나한테 왜 배웁니까? 그냥 혼자 하시면 돼요. 천재들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래프 싸움이에요. 결론은. 이거 문제를 봤을 때 그래프가 머릿속에 보여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못 그렸다? 뭔가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뭔 소리인지? 자 그러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인데 이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려면 2만 빠졌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100% b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이 2차 함수는 접했으니까 x-1을 2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모든 실수인데 2가 빠졌으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게 나오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프 가지고 맨날 노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내 머릿속에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외우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아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학교 못 간다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제 편하게 하고 싶어서 바르게 하고. 난 안 편하다 생각보다는 솔직히 다 외워야 되잖아. 왜 편한지 모르겠을 때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르치다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왜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편하게. 그러니까 몸에 외우는 게 몸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분식이 성립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3번.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9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뭐가 돼야 되냐? 이게 자, 그래프 모양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0보다 큰 게 다 돼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 붕 뜨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모든 실수 성립하는 거야. 왜냐면 크잖아. 0도 안 돼. 0도 안 돼. 그러면 이게 되려면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죠?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를 쓰면은 k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프 그려놓고서 이때 판별식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그래프 싸움인 거야. 그래프 그려놓고서 항상 성립하려면 어떤 그래프 나와야 되지? 내 판별식 뭐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그래프의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판매시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k 제곱에다 마이너스 4배의 a, c가 0보다 작다. k 값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요. 또 이게. 지금 2차 부등식 배웠잖아요. 2차 부등식 나옵니다. 봐봐. k 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은 거예요. 이때 k 값의 범위 찾는 건데 이게 뭐다? k에 대한 2차 부등식. 그래서 다시 이거를 k에 대해서 풀어봐요. 인수분해해서.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그리죠. 사실 뭐 선생님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그리지도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6.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겠죠, k에 대해서. 이때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구나 라고 해서 값은 뭐가 된다? k 값은 마이너스 또 k는 6까지가 되겠구나. 근데 이제 보통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작다 그러면 모이는 거야. 애들 외우기 시킬 때. 왜냐면 최고차항이 양수를 기준으로 보통 양수로 만들죠.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근 사이로 나와요. 0보다 크다 그러면 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시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애들 외울 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우는 거는 외우는 건데 일단 그래프를 이해한 다음에 외웠으면 되는데 그냥 아무나 외우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미친 듯이 나와요. 결론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뭐 근과 기술 관계, 곱셈공식 변형 이런 것들은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그냥 언제든지 나오는 거야. 아무 때나 심심할 때마다. 거의 구구단 느낌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뒤로 갈 때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그래프로 보자면 이 상태로 볼게요. 그냥 그래프로 보자면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인 거예요. 네. 그죠? 위로 볼록인데 항상 작아야 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있겠죠?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위로 볼록 했을 때 그래프가 딱 그려지면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그리고 있겠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얘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벌써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벌써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때 모든 실수가 근이 되려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도 모든 실수예요. 다 아래 0이거나 0보다 밑에 있으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0이거나 0보다 작은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어차피 위로 블록이면 3개밖에 없어요. 이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모든 실수 나오는 거 외우지 않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라는 거야. 계속 그리다 보면 머릿속에서 그냥 알아서 단자적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외우라고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계속 그래프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냥 전자적으로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야, 수학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서 판별식 쓰면 짝수 범위 쓸게요.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c가 마이너스 6 플러스 k입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이게 또 2차 부등식에 나와요. 그래서 뭔가 2차 부등식하고 또 2차 부등식 나오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원래 2차 부등식은요 거의 이제 배우는 순간부터 거의 이제 디폴트 값이 됩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2차 부등식. 거의 우리랑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풀면은 k제곱 그다음에 마마니까 플러스 됐죠? 그럼 마이너스 6 그러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되죠. 양아치가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배워야 돼.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블록인데 또 k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정석적으로 보자면 k도 그려놓고요. 만날 때 언제나 마삼이랑 1 때다.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시고요. 0보다 작은 범위 여기다. 그래서 마삼부터 k는 2까지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우게 되면서 이것들을 했는데 우리 남는 시간 동안 이제 뭘 하냐 30분 동안에 이 앞에 처음부터 개념서를
완전히 정독을 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예제를 풀면서 이제 그래프들을 하나씩 다 그려가면서 다 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뭘 해야 되냐? 그 6가지 그래프 모양 있죠? 그래서 아까 표 만들어줬죠? 그거 다 해보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게 개념 공부다. 그게 안 되면 2차 분식은 실패다. 그게 머릿속에 없으면 실패해요. 어차피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필강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여러분들의 숙제는 327페이지까지 내가 풀어줬는데, 그죠? 아직 대표이지는 풀지 마시고요.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가 숙제고, 내가 이제 또 프린트로 뭔가가 또 이제 나가겠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